미세먼지 한 톨 없는 하늘은 파랗고 침전물 없이 맑은 소주는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차디찬 참이슬은 짜릿하게 식도를 스치고 벚꽃은 분홍빛 꽃망울을 인해 터뜨렸고 다음날 저는 지옥의 숙취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엔 이토록 아름다운 봄이 내려앉았고 저는 혹독하고 처절한 숙취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간만 늙어가는 것 같아서 소주 한 잔 마신 접니다. 오늘은 우리 집 근처엔 절대 없고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식당 한 곳을 포함해 백이역과 외대역에서 다음날 몸살이 올 정도로 달렸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만원짜리 보쌈을 비롯해 안주들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무지하게 싱싱했던 선홍빛 간을 가졌던 대학교 시절 이 파전 골목에서 술을 정말 많이 마셨는데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 당시 이 파전 골목 길바닥엔 비둘기가 좋아하는 피자를 만드는 장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김자켓님 그리고 숭부진님과 함께 빛바랜 추억의 새그리피로 방문을 했지만 역시 추억은 희미한 추억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파전은 예전에 그 맛이 아니었는데 이는 여기 맛이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맛도 그동안 많이 변했을 거고 거기에 소주가 5,000원이라 거울 속 제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아팠고 얼굴도 아팠습니다. 다만 파전, 닭발, 옥수수, 떡볶이, 음료 세트가 아직은 저렴한 22,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 한 부분의 행복의 추억을 안겨줬던 파전 골목에서 오랜만에 마시는 한 잔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날이 좋아서 아직은 거동이 가능해서 눈이 보여서 걸어서 외대역으로 도착해 커피집에 들어왔는데 홀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은 숭부진님과 김자켓님 중 누구일까요? 이렇게 목을 축이고 2차로 받은 숙인의 반주집으로 들어왔고 메뉴판을 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착해서 역시나 집 근처 식당이 아닙니다. 먼저 상추와 고추마늘이 나오는데 이 깔끔하게 손질된 마늘과 마르지 않고 촉촉한 상추만 봐도 사장님이 식당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연두부, 마카로니 샐러드, 미역줄기, 배추김치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깔끔하고 맛도 좋아서 먼저 소주 한잔 마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약간 무서워 보였던 사장님께서도 아주 친절하셔서 편안하고 감사하게 잘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간판에서부터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는 앞다리 보쌈은 족살 수육이라는 뭔가 포스 느껴지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으며 200g 만원이라는 행복한 가격으로 훌륭한 안주를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걀말이와 아귀탕을 먼저 주문했습니다. 소주는 적정 가격 4,000원이었습니다. 접시에 수육과 바로 묻혀낸 아주 신선함이 살아있던 부추무침과 무말랭이의 구성으로 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육은 비계 비율이 있는 부분과 살코기 부분을 나눠서 나와서 취향에 맞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육을 먼저 먹어보면 잡내는 없었고 느끼함보다는 고소함이 가득했던 지방 부분이 사르르 녹아들면서 퍽퍽함 또한 없었습니다. 여기에 새우젓 적당히 올려서 먹으면 간도 딱 잡아주면서 감칠맛을 더해주고 부추무침과 무말랭이와 함께 곁들여 먹어도 개운하고 풍성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이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술은 적당히 마시고 일찍 들어가야지 했는데 여기서 이 가성비 좋은 메뉴를 보고는 셋이 너무 좋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고 또 달리기를 시작했고 다음날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두 번째 안주는 달걀말이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주이기도 하지만 여기 정말 맛이 훌륭했습니다. 달걀말이가 달걀말이지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말아낼 때 겹과 겹 사이를 꾹꾹 눌러 단단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눌러 어느 정도 공기 반 달걀 반으로 약간의 공간을 둬서 뻑뻑함이 없이 아주 부들부들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넣지 않아서 달걀 자체에 고소함이 가득했고 채소는 풍미를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달걀말이는 소주 안주로 사랑입니다. 다음 안주는 국물이 필요해서 주문한 아귀탕으로 이 큼직한 냄비에 가득 나오는데 가격은 15,000원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며 착합니다. 처음 어느 정도 끓였을 때 맛을 보면 좀 더 진하게 끓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시 어느 정도 더 끓여서 맛을 보면 좀 더 진하게 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깊고 입에 쩍 붙는 맛이 약해서 큰 임팩트는 없었던 안주였습니다. 국물은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특이하게 양송이 버섯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씩 씹는 재미도 있었고 아귀살은 배가 불러 안 먹었기에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3차를 갈까 약간의 고민을 하다가 여기 다른 안주도 궁금해서 주문한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은 500g 만원으로 역시나 가성비가 훌륭했습니다. 이곳만의 특별하고 미치도록 맛있는 제육볶음이라고 할 순 없지만 맛있는 제육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배는 불렀지만 따끈한 흰쌀밥이 생각이 나는 맛이었습니다. 약간의 퍽퍽한 부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야들야들한 식감이었으며 무엇보다 입에 쩍 붙는 양념의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외대에서 약속이 있을 때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2차까지 마치고 밖으로 나와 눈에 보이는 노래방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인근에 위치한 할매 포차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인상 좋으신 할머님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는 충분히 부르고 술도 꽤나 많이 마셨기에 가볍게 오징어 데침과 머릿고기 하나 그리고 당연히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이날 마지막 술자리여서 영상이 몇 개 없는데 여기 가격도 좋고 맛도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서
있어서 언제고 다시 한번 1차로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다음날 울면서 일어나 차돌 양지 육개장으로 해장을 했습니다. 역시 빨간 국물엔 차돌박이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육개장으로도 저의 숙취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